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셀 말씀드립니다. 네이처셀이 그 반등은 좀 했어요. 근데 소폭 반등에 그쳤죠. 소폭 반등에 그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L자형이냐 V자형이냐 1번이냐 2번이냐 이제 기로에 서 있는데 1번 패턴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지만 2번도 배제 못하고 또 좀 더 밑으로 밀었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3번 패턴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지금 현재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조인트 스템이 한국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FDA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서 매출을 아주 크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하에서 이제 미국 임상을 하고 있는 거고, 국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식약처 승인을 지금 현재 집어넣어 놓고 있지만 이 식약처 승인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제 2월 21일이죠 아마. 네, 이때 이제 첨생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뭐 연세사랑병원 이런 쪽에서는 지방 줄기세포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건의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도 충분한 임상 실적이 있고 임상 뭐 3상까지 마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세사랑병원보다 더 우위에 있죠. 당연히 첨생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이 건에 대한 매출도 꽤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식약처 승인을 받으면 더 좋기야 좋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걸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사라든가 이런 건들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 제가 살펴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 하나 소개드리니까 꼭 대박 내시고요. 그리고 네이처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에 항상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이처셀은 뭐 지금 현재 주가는 뭐 그 정도 상황이니까 지금 뭐 주가 문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기사 같은 경우를 보면 연세사랑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얘도 이제 지방줄기세포라 해가지고 치료를 하겠다는 건의 홍보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 식약처의 승인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 임상 자료 충분하죠. 임상 3상까지 마쳤었고 그죠?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그럼 연세사랑병원은 그럼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는데 제가 이 인공지능 검색 엔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퍼플렉서티 여기가 대체적으로 정확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인공지능 툴이 있어요. 퍼플렉서티도 있고, 뭐 제미니도 있고, 챗 GPT도 있고, 클로드라는 인공지능 검색 엔진도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퍼플렉서티가 제일 정확하고 자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무릎 줄기세포 시술을 허가받아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골수 줄기세포만 시술이 허가가 된다. 그런 건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지방 줄기세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현재는 골수 줄기세포 것만을 신의료 기술로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이 퍼플렉서티에서는 답변을 했고요. 지방 줄기세포는 없다 이겁니다. 그죠? 지방 줄기세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무릎 지방 줄기세포 시술을 허가받아야 되나?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지방 줄기세포 시술은 아직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았다. 근데 최근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 요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첨생법 개정권과 관련한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요거는 연세사랑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허가될 가능성이 있다.
허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검색을 했던 부분을 또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보세요. 자, 보건복지부에서 골수 줄기세포 치료 비법을 그 신의료 기술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요 정도 이제 나와 있는 기사를 한번 체킹을 했고요. 자, 이렇게 일단 볼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퍼플렉서티에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연세사랑병원이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은 지방줄기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골수 줄기세포뿐 아니라 지방줄기세포로도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아 허가되었네요. 그런데 왜 허가 못 받았다고 퍼플렉서티는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이 왔어요. 신의료기술 등재를 신청한 상태다. 네,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신청한 상태다. 여기까지 일단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사랑병원 해가지고 고용찬 병원장 해가지고 쭉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그 쭉 내려오면 지방줄기세포 건에 대해서 좀 일단 등재를 신청해 놓았다. 이 재료가 이 기사가 나와 있죠. 네, 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정도이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첨생법 개정안이 일단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그 2023년 11월 24일에 이 기사는 설득력이 없는 거고요. 지금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요 기사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2024년 7월 16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가지방률의 기질혈관분해 관절강내 주사 이게 지방줄기세포 이용한 거하고 유사한 거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죠? 최종심의 통과됐다는 얘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퍼플렉서티는 조금은 이제 업데이트가 좀 덜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 기사로 보시면 이 기사가 작년도 7월 16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 자가지방 줄기세포 주사 치료도 결국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골수 줄기세포뿐 아니라. 그죠? 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추세는 전부 골수 줄기세포에서 이제는 추세가 지방 줄기세포로 넘어갑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포수가 워낙 차이가 많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이제 지방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 지방 줄기세포를 골수 줄기세포가 못 따라가는 거죠. 네. 자,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볼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네이처셀이 조인트 스템을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매출을 크게 신장시키고자 하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죠? 한국에서 식약처에서 하는 거는 이것도 한국에서 공식적인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아서 한국에서의 매출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는 건의 모멘텀을 갖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조인트 스템을 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번에 첨생법 개정이 되면서 이것이 시행되면서 문호를 많이 개방시켜놨던 그런 대한민국의 재생의료 업태이기 때문에 이 현세사랑병원과 유사하게 조인트 스템도 결국은 첨생법 시행이 되면 라락사가 이야기한 대로 6월부터 결국 치료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이미 실시기관 등록을 다 해놨고 임상 실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임상 3상까지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완료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 건도 연세사랑병원과 마찬가지로 첨생법 시행에 수혜를 받는 그런 조인트 스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식약처 허가에 목을 메고 있지만 이 첨생법 관련해서도 매출이 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감을 잡으셨겠죠. 예,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조인트 스템의 허가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만일 이제 이게 쉽지 않게 전개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첨생법 시행이 올해부터 2월 달부터 되면서 이로 인한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조인트 스템 한국, 미국에서 허가받으면 금상첨화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 또는 좀 늦어질 경우는 이 첨생법이 대기하고 있다는 그 강점을 여러분도 꼭 알고 계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이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과 관련한 정보나 좋은 히든 스토리 이런 정보는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빠짐없이 신속하게 드릴 거고요. 이와 같은 정보와 소통과 추천주 약속을 드립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눌리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한 상태로 이제 맥점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꼭 문자를 주셔서 같이 베스트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빠르면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3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은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예.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네.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요 번호로 매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